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마스터의 이름을 얘기하자면 이제 템포 마스터. 그러니까 리듬과 템포를 좋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얘는 로테이션 마스터. 그러니까 이 손목이 돌아가는 어떤 운동을 원활하게 익히도록 돕는 거.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개념적으로는 이제 바디턴 마스터. 얘는 이제 임팩트 마스터. 이렇게 네 가지 마스터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마스터 브라더스라고 이름을 붙일까 싶은데 그 중에 오늘은 이 템포 마스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얘는 아마 여러분들 뭐 굉장히 다양한 연습도구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연습도구를 접했을 텐데 그냥 쉬워요. 사실은 뭐 그냥 수건 같은 걸 앞에 묶어서 휘둘러도 마찬가지고 로프 같은 걸 그냥 앞에 조금 묵직하게 만들어가지고 휘두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평생 함께할 친구라는 개념으로 어쨌든 가죽으로 만들어 봤고 사실 요 앞에 있는 오재미를 달아볼까 뭐 테니스공을 달아볼까 이제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가죽 공장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고 이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끈의 형태로 좀 뭉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선 그냥 연습하는 모습을 보시죠. 그냥 한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연습을 해도 되고요. 뭐 왼손으로 바꿔서 연습을 해도 되고 두 손으로 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마 효과도 좀 있어야 된다고. 마사지로 보니까 별인데요. 선생님 오른쪽 왼쪽 어깨가 정확하게 지점에 떨어지네요. 아 그래요.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얘 용도는 이제 이름이 템포 마스터잖아요. 얘가 이제 템포 마스터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아마 골프 연습 도구의 역사상 가장 오래고 많이 애용한 연습 도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가 왜 이 템포 마스터로 이름이 되어 있냐면 보세요. 스윙이라는 건 어쨌든 4분의 3박자 혹은 8분의 6박자 이런 리듬을 맞춰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에델바이스 노래를 부르면서 에델바이스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고 골프를 잘 치는 프로들이나 아니면 상급자들의 스윙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춤 같아요. 굉장히 리드미컬한 춤을 추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낭창거리는 물건 이게 이제 이거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프든 뭐든 간에 낭창거리는 물건을 가지고 해보면 저절로 리듬이 맞아져요. 그러니까 리듬이 안 맞으면 연속 동작이 안 돼요.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세요.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균의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쿵짝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다가 박자가 안 맞으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스윙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흔든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골프가 골프 스윙이라는 게 요구하는 어떤 그 박자나 리듬감 같은 것을 몸에 저절로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보자들한테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처음 배우러 오면 게다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별로 없잖아요. 이건 아주 가볍고 부담 없거든요. 별로 부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골프 평생에 자기가 익히고 가야 할 리듬감을 자기 몸에 익히게 해준다. 그리고 또 상급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리듬이 깨지거든요. 바람 많이 부는 날 내기가 세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좀 특별한 라운드 비가 막 온다든지 해가지고 하고 나면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시 그 리듬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 연습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부담 없이 스윙을 익히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급자들이 자기 어떤 기준이 되는 템포와 리듬감을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도는 이게 어디로 들어오느냐를 보면 그 사람 스윙이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다는 내가 때는 알 수 있어요. 보면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와요. 얼굴 쪽으로 날라온다든지 막 이렇게 뒤로 쳐진다든지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정하게 지금 어쨌든 겨드랑이 쪽으로 얘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궤도가 어느 정도 뭐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쪽 겨드랑이와 이쪽 겨드랑이 쪽으로 이 헤드가 이 뭉치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스윙이 좌우가 밸런스가 맞으면서 어느 정도 제대로 궤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쪽 겨드랑이 쪽으로 지금 이 스윙 연습을 하면 궤도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궤도를 연습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지금 해볼게요. 보세요. 이게 이제 휘두르고 나면 이제 소리가 들리죠. 네. 소리가 들리죠. 보세요. 1, 3, 5, 7, 9. 그러니까 13579로 스피드를 자꾸 늘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13579, 13579.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피드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헤드 스피드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 거리를 더 내기 위해서 헤드 스피드를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채를 주든지 이런 걸, 이거 소리가 잘 나니까. 낭창거리니까 소리가 색색 잘 나거든요. 쉽게. 초보자들도 쉽게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저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뭐 한 손으로 해본다 보면 1, 3, 조금 더, 5, 좀 더, 7, 좀 더, 9, 좀 더, 죽기 살기로 막 이러면서 이제 몇 번을 같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 13579 다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봐요. 내가 물어본다고. 아니 제가 스피드를 더 잘 내는 법을 설명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따라하면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럼 스피드를 늘리는 법을 난 안 가르쳐줬어요.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법을. 근데 다 안다니까. 자, 그럼 내가 다시 역으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법을 저한테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근데 할 수는 있잖아. 전 그거라고 생각해.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이 뭐구나. 그걸 이렇게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 따라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골프에 있어서 비거리를 늘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거라면 그걸 늘리는 방법을 물론 뭐 다른 도구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묵직한 도구 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채 가지고 하더라도 그게 꽤 무거운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얘는 완전 가볍고 부드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금방금방 소리를 늘리는,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를 어떻게 하면 늘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체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얘가. 그래서 뭐 다른 도구도 다 유용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얘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에 친구로서 가져갈 만한 물건이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휘두르실 때 네. 그 바람 소리와 그 다음에 뭉치가 선생님 어깨에 맞는 소리가 네. 일정한 리듬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네. 자기가 연습하면서 그 리듬이 그 소리와 맞는 소리 간의 이 리듬으로 박자감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스피드를 느리게 하다가 빠르게 하다 이걸 했잖아요. 네. 스피드가 늘어나도 그 박자와 템포는 그대로 똑같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보세요. 자, 시작.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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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세게 가더라도 그 리듬 속에 있는 거죠. 그 리듬 속에 있어요. 네. 세게 간다고 해서 동작을 이렇게 하지. 막 천천히 가는 건 이렇게 하지만 세게 가는 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리듬 속에 그냥 있다는. 저도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도구가 네. 헤드 스피드를 늘려주면서 네. 헤드 스피드를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궤도나 리듬이나 템포에 대한 잘못을 일단 요 도구는 원웨이로 할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왕복으로 계속 하다 보면 궤도가 틀어지면 연속 동작이 안 되겠죠. 이게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지든 느려지든 일정한 정도 궤도로 가게 하기 위해서 궤도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왕복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빈수견함에 있어서 원웨이보다는 왕복으로. 그 다음에 제가 권하는 거는 어쨌든 한 손으로도 좀 하고, 한 손으로도 하고, 왼손으로도 하고, 양손으로도 하고, 이런 연습이 굉장히 좋다.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골프 스윙의 리듬감을 익히는 이유가 네. 뭐 일관성이라는 가장 큰 명제도 있지만 네. 선생님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 트랜지션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네네네. 이 도구가 그런 데도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스피드 늘리는 법,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법이라는 것을 부분적 설명으로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이 어떤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몸에 있는 수백 개의 근육이 연동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늘린다는 의도가 그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연히 몸 전체를 써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만 가지고 하는 스윙 가지고는 그 정도 스피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몸이 연동돼 가지고 하는 어떤 스윙의 연습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만들어주고 온몸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피드를 더 냅니까?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하다 보면 이게 팔로만 이렇게 깨작거려 가지고는 이게 헤드 스피드가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온 몸으로 이걸 한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내야 되겠다는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운동을 수행하게 되는 거겠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근해 전에 비교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네. 근해를 어느 타이밍에 내가 뒤로 밀지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쓰레기- 불러준다는 거. 네. 불러주는 타이밍은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좀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넘어갔다가 트랜지션이 돼가지고 하체가 리드하면서 어느 타이밍에서 불러줘야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7년 연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연구해서 늘리게 아니라 반복해야 늘리는 거죠.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얘의 이름은 템포 마스터입니다. 템포 마스터. 여러분들 행복한 골프를 도와줄 제일 첫 번째 친구입니다. 고맙습니다.